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편식하는 아이, 음식물을 입에 물고 있는 아이, 뱉어내는 아이, 이러한 음식에 대한 태도 때문에 걱정하시고 잘 안 먹는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밥 안 먹는 아이에 대해서 제가 1차적인 솔루션을 좀 드렸어요. 3주면 해결한다. 아주 제가 과감히 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이 밥을 안 먹는 이유가 뭐 돌아다니면서 먹는다든지, 물을 자주 마신다라든지, 아니면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든지, 뭐 이러한 태도적인 부분은요, 부모님의 양육 태도만 바꾸시면은 어떻게 된다? 해결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3주만 꾸준히 하셔라. 그러면 바뀐다. 왜 3주냐? 우리가 보통 이제 습관이 좀 잡히는 게 3주 이후부터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한 66일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하는 거잖아요. 밥 먹는 문화는. 그래서 한 3주만 지나도 아이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해라. 그 다음에 밥 먹는 장소를 항상 똑같이 해라. 그리고 먹는 양을 정해놔라. 이렇게 해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어머님이 먼저 실천하시면 아이는 밥 먹는 태도가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루는 주제, 편식하는 아이, 뱉어내는 아이, 이런 아이는요, 기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향의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까다로운 아이나 예민한 아이, 그런 아이들은요, 이게 성향적인 부분인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먹니 막 퇴근한다고 이게 잘 먹어지는 게 아니고, 명령한다고 잘 먹어지는 게 아니고, 화낸다고 잘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셔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이제 항상 아이를 좀 관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훈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아이를 제대로 관찰하시고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편식하는 아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각 예민형, 두 번째는 섭식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각 예민형이라고 보시면은 뭐냐면, 우리 성인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보다 이 아이들은요, 어리면 어릴수록 한 3-4배의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더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받아들이는 게 도리어 더 수월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너무 이 하루하루가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각을 새롭게 받아들인다는 게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기질적으로 까다롭거나 예민한 아이들은 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해외여행 딱 가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적응하는데 음식 문화, 모든 문화 자체가 우리랑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감각 예민형은 말 그대로 미감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른에 비해서 3-4배는 더 민감하고 예민하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면서 아이의 상황, 그러한 분위기를 잘 체크하셔서 꾸준히 일관되게 부모님이 이제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두 번째, 섭식 트라우마는요, 잘 먹던 것도 어느 순간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이건 아이에게 뭔가 부정적인, 뭔가 충격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미처 몰라도, 어른이 몰라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어릴 적이에요. 순대 되게 좋아했거든요. 잘 먹었어요. 그런데 엄마랑 같이 시장 가서 이 순대 만드는 걸 봤어요. 순대속 만드는 거. 피를 많이 넣는 거예요. 돼지 피를. 완전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 후로 순대를 못 먹었어요. 언제까지? 한 중학교 때까지요. 순대만 보면은 그 피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내 스스로 나한테 거부가, 그러니까 그 순대에 대한 거부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섭식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여행 나갔어요. 그러면 뭐야? 특히 중국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이런 거 먹으라 그러면 어른들도 이제 거북하고 메스껍고 막 이렇잖아요. 아이들은 더 심하다. 그래서 아이가 예민한 경우, 특히나 뭐 잘 먹는 것도, 잘 먹던 것도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이 순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음식에 대한 거부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잘 살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계속적인 이제 이러한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편식을 하고 뱉어내고, 그러니까 안 먹고 싶으니까 뱉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입에 물고 있는 거 잘 넘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솔루션을 제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아이의 그 부분을 인정해주거라, 존중해줘라. 그럴 수 있다. 음식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뭐예요?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돼. 이제 이러한 거를 계속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식생활에 관계된 박물관도 좀 가보고, 이러한 영상도 좀 보고, 책도 연관해서 보면서 아이가 싫어도 이렇게 해야만. 그리고 우리 이제 비포 애프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너무 안 먹었을 때 사후의 모습, 막 이런 것들. 이제 우리 담배 경고장 보시면, 담배값에 보면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자극적인 화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이제 아이들이 만 3세, 2세가 되면 원인 결과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러한 식의 거를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모델링입니다. 뭐니 해도 아이들은 모방을 하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올바른 식습관 문화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싫어하는 음식,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제대로 된 골고루 먹는 그러한 태도, 그리고 새로운 음식이 왔을 때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모님의 태도가 아이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모델링 정말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즐거움과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새로운 걸 접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이가 이제 이유식이 끝나고 밥이라는 걸 먹으면서 다양한 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식습관은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놀이도 들어가고, 밥 먹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당근이 놀러 왔어요, 뿡뿡뿡뿡 막 하면서 식사 시간에 내내 상호작용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밥만 먹는 게, 조용히 밥 먹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것 자체는 즐거움이고 놀이야. 그래서 놀이를 이때 많이 같이 넣으세요. 그렇다고 너무 이제 놀이에 시간을 많이 치중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말로써도 충분히 놀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 그대로 말을 좀 곧잘 한다라고 하면은 요걸로 이제 음식물로 통해서 끝말잇기, 문장 만들기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같이 식탁에 넣어서 아이가 안 먹는 건데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은 막 너무 잘 먹는 거야, 이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해서, 음식은 즐거움이야, 먹는 거는 행복한 거야, 골고루 먹었을 때 튼튼한 거야, 이런 부분들. 그래서 놀이로 많이 접근을 해주세요. 그래서 평상시 때도 아이가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특히나 안 먹는 뭐 채소 뭔가가 있다라면은 그거를 가지고서는 놀이로 같이 연결을 해주셔라. 그래서 아이가 즐거움이야,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음식에 대한 거부를 좀 이렇게 줄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조리법이에요. 조리법.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할 때 이제 아이가 안 먹는다고 그래서 숨겨놔요. 꽁꽁 숨겨놔. 그런데 아이가 발견을 해요. 그러면 엄마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아예 우리 이유식 할 때 뭐예요? 아이를 갈아주잖아요, 음식물을.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맛을 느끼게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시금치를 안 먹으면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먹는데 거부가 없어. 근데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머, 여기 안에 시금치가 있어서 이렇게 초록색이 됐네. 시금치는 정말 맛있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서 아이가 그 음식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않게끔, 이거 먹을만한데 나쁘지 않네. 그런데 내 몸도 튼튼하게 해주네. 그러면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놀이랑 같이 하는 거여서, 엄마가 음식할 때 아이도 소꿉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금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시금치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냠냠냠 맛있게 먹자 하면서 그 재료에 대한
그 탐색도 해주고 시장에도 같이 가요. 재래시장 같은데 그러면 아이가 다양한 그러한 식재료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뭐 재래시장 마트도 다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다음에 이제 주 생산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촌 같은 데 가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도 하면서 이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친숙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 안 먹어요. 그러면 뭐예요? 브로콜리 먹어주는 센스 중간중간에 그러면 이렇게 즐거움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고 또 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 도토리묵 같은 경우는 푸딩이라고 하면서 먹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도토리묵 굉장히 잘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가 싫어한다고 그거를 강제적으로 하고 아니면 아예 안 먹이면 영양의 불균형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조리법이라든지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통해서 그 음식에 대한 거부를 하지 않게끔 꾸준히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도 힘들어요. 왜 싫어하는 음식을 자꾸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게끔 하는 것, 부모님의 적절한 놀이와 상호작용 이런 것들은 아이한테 굉장히 음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가 좀 예민하고 기술적으로 까다롭다고 하더라도 이때 중요하거든요. 이때가 이제 만 3세 한파, 그러니까 영유아 시기에 제대로 된 식습관이 아이 평생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어머님들 용기 내셔서 아이들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도 이 영상 좀 유익하셨다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